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짜 3년 동안 고민하고 고른 제 텐트를 소개하려고 왔어요. 제 텐트는 비가그네스에서 만든 카퍼스퍼 HV UL2입니다. 이제 3번 피칭 해본 거라 좀 더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이전에 썼던 텐트 MSR 플라이라이트에서의 아쉬웠던 부분을 모두 보완해서 구매한 제품이라 정말 마음에 드는 텐트입니다. 그런데 아직 리뷰 영상이 없더라고요. 텐트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처음으로 용기 내서 찍어봤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산 카퍼스퍼는 2인용 더블월 자립 텐트고요. 팩 포함해서 전체 1.42kg의 초경량 백패킹 텐트입니다. 구성품은 가로폴 1개, 전체 프레임을 잡아주는 일체형 폴대 1개가 있어요. 8개의 팩, 회색 이너, 오렌지색 플라이가 있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어닝 설치 시 필요한 가이드라인 4개도 기본 구성으로 팩과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텐트 아래 까는 풋프린트는 별도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다행히 이전에 썼던 텐트의 풋프린트가 비슷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텐트를 설치해 볼게요. 먼저 풋프린트 위에 이너를 올리고 폴대를 조립해서 폴대와 이너를 연결할 거예요. 여기서 폴대 양끝 색이 주황색과 회색으로 다른 게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한쪽은 주황, 한쪽은 회색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따로 방향을 잡을 필요 없이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 빠르게 설치해 보겠습니다. 텐트가 완성되면 보시겠지만 색이 정말 예뻐요. 이전 모델은 뭔가 색의 조합이 아쉬웠는데 2020 신형은 오렌지색의 포인트로 완벽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너의 클립을 폴대와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너 텐트에 가로폴을 설치할게요. 가로폴은 눈썹처럼 약간 휘어져 있어요. 일체형 폴대 위에 놓고 양끝 구멍에 맞춰 끼워준 후 가운데 고리까지 걸어주면 끝입니다. 가로폴이 텐트의 가장 높은 지점이고 덕분에 내부 공간이 높아져서 2명이 앉아서 사용하기에는 편리해요. 저는 숲속에서 이렇게 이너 텐트만 치고 새소리 들으면서 자는 게 꿈이었어요. 아름답지 않나요? 플라이를 설치해 볼게요. 플라이 또한 모서리 버클이 주황색과 회색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색으로 방향을 잡고 간단히 버클을 채워주면 됩니다. 진짜 쉽죠? 설치가 쉬워서 초보자분들께도 정말 좋은 텐트인 것 같습니다. 버클을 걸면서 이너와 플라이를 연결하는 과정이에요. 이젠 텐트 양끝 내면에 팩을 박습니다. 이너 텐트를 깔고 바로 팩다운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팩다운을 할 땐 바닥에 깐 풋프린트 끈과 이너의 끈을 팩에 건 후 망치나 주변의 큰 돌을 이용해서 땅에 튼튼하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끈을 잡아당겨서 플라이를 팽팽하게 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전실, 텐트 내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문 앞쪽 끈을 당겨서 팩다운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부분 영상이 없어졌어요. 완성된 모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앞쪽 부분이 팽팽해졌죠. 마지막으로 텐트 양 옆쪽 팩을 박아서 완성시킵니다. 텐트의 전체적인 형태는 돔 모양이지만 이너 텐트 모양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좌우 크기가 조금 다른 비대칭형이에요. 우측은 좁고 좌측은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입니다. 빨리 내부 공간도 볼게요.
2인용이니 입구는 양쪽에 2개가 있고 한쪽 문에 2개의 지퍼가 있어요. 그리고 지퍼 옆에는 벨크로라고 하는 찍찍이가 2개씩 있어서 바람과 눈, 비의 유입을 한 번 더 막아줍니다. 진짜 디테일해요. 지퍼 라인도 약간 곡선이고요. 문을 열어서 말아 올리면 위쪽에 고리가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진짜 이전 텐트엔 없던 사용자를 위한 배려예요. 이런 디테일한 배려가 정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장점만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반 말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카퍼스퍼가 가진 장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동안 비자립 싱글홀 텐트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 장점을 더 크게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너 역시 2개의 지퍼로 되어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고리에 거는 것도 귀찮다면 안쪽 문에 꽂아 넣을 수 있는 밴드 도어키퍼도 있습니다. 내부를 볼까요? 우선 왼쪽에 핸드폰이나 보조 배터리 등 전자기기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어요. 그 양옆에는 이어폰을 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는 보조 배터리를 위에 넣고 충전선을 아래로 빼서 사용했어요. 물론 2인용이니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위쪽엔 벤틸레이션이 하나 있고요. 아래 머리 놓는 부분에도 양쪽에 각각 포켓이 하나씩 있답니다. 반대쪽 문을 열면 제 방향과 동일한 크기의 문과 전실이 있고요. 물론 이쪽도 어닝을 올릴 수 있어요. 여기를 열어서 개방감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아쉬워요. 문 쪽엔 아까 말씀드렸던 문을 정리할 수 있는 밴드 도어키퍼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더 큰 포켓이 있고 입고 있던 옷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해요. 텐트 높이는 102cm로 높아서 키가 180cm인 남자친구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위쪽에 랜턴을 달 수 있는 고리도 있네요. 어닝 설치하고 짐 풀면서 다시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기다리던 어닝을 펼칠 차례예요. 어닝 설치할 때 상세컷을 찍지 못했는데요. 첫 리뷰 영상이라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 다시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아직 볼 게 많으시니까 끝까지 보셔야 돼요. 우선 어닝을 설치할 땐 문 끝에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던 가이드라인 선을 연결해주고 스틱을 펴서 어닝 높이를 잡은 다음에 팩다운을 해주셔야 돼요. 간단해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첫 번째 단점이 나오는데요. 만약 텐트 고정 시 8개의 팩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어닝 설치에 필요한 4개의 팩을 따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한 분당 4개씩 필요하니까요. 저는 우선 양쪽에 있던 팩 2개를 뽑아서 사용했고요. 텐트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문 끝 고리에 스틱을 걸고 가이드라인을 당겨서 팩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요. 조금씩 스틱 방향과 높이를 조절해주면서 원하는 형태의 어닝을 잡아주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블랙 다이아몬드 제트폴 우먼을 쓰고 있고 길이는 120cm 맞춰서 사용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타프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제주 올레길을 완주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텐트를 구입하기 전엔 문으로 어닝을 만드는 게 진짜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한 횟수가 적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설치도 쉬워서 저처럼 중거리 트레킹을 준비하시는 분께는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짐을 간단히 풀고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가방 하나가 들어가고도 넉넉한 전실이 있고 넓고 다양한 수납 공간, 조명 거리와 높은 천고가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너 텐트가 메쉬로 되어 있긴 하지만 누웠을 때 얼굴 부분, 이 부분은 다른 재질로 막혀 있어서 얼굴로 불어오는 바람을 피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디테일 중 하나입니다. 플라이와 이너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환기가 잘 되는 건 물론이고 결로의 현상도 안 생기겠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내부 면적이 좀 좁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트를 2개 깔았을 때 한쪽 매트가 벽면에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2명이 좀 넉넉하게 사용하길 원할 땐 3P를 추천하기도 한답니다. 무게는 0.34kg, 가격은 7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마지막으로 전체 펴는 과정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막 백패킹을 시작하는 분들이 텐트를 구입하려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텐트도 너무 좋지만 조금 저렴한 텐트로 다양한 환경과 장비를 접해보면서 저처럼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 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인용 텐트로 가격은 50만원대, 패키지 2kg 이내의 무게, 자립형 더블월 텐트를 원했거든요. 더블월 텐트 중에서도 이너가 메쉬로 되어 있고 독립되는 텐트로요. 이게 필수 조건이고 그 외엔 2인용이지만 문은 하나여도 좋으니 개방감은 좀 좋았으면 좋겠어. 색은 검정색은 싫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웠거든요. 그렇게 세우고 보니 힐레베르그 니악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추천하지만 너무 비싸고 제로그램 엘찬텔은 이너 독립이 안 되고 스노우피크 8이는 개방감이 안 좋고 이렇게 해서 걸러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카퍼스퍼를 만났고 너무 만족합니다. 세상에 좋은 제품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나에게 필요하진 않죠.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리뷰 영상이라 많이 부족한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영상이 담지 못했던 부분은 앞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못 기다리겠다 싶은 분은 이제 곧 캠퍼레맨님 리뷰 영상도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텐트를 구입하기 전에 많이 참고했던 채널입니다. 유용한 정보도 많고요.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 정리도 잘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가지 마시고 다른 저의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리뷰 영상 만드는 것보다 여행하고 그림 그리면서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꼭 봐주시고 우리 또 만나요. 당신도 당신의 속도를 사랑하며 살길 바랍니다. 안녕.